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잡한 것을 정리해주는 남자 복정남들이 펼치는 뉴스쇼 뉴오진 이성희의 만담 뉴스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은 지난 19일에 우리 대전 지역의 굉장히 큰 건설업체죠. 금성백조 건설업체에 이 검찰의 압수수색이 들어가서 쪼개기 후원금 쪼개기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에 일단은 압수수색이 진행됐다는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일단 팩트 체크를 한번 해주시죠. 예, 그게 그날 이제 오후 한 3시쯤에 이제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했는데요. 사실 압수수색은 그 전부터 진행이 됐었습니다. 했는데 네. 사람들 많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무슨 그렇죠. 일인가. 네. 특히 나름대로도 큰 기업에 검찰에 수사 들어갔다는 얘기는 사실 부정적인 시각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팩트를 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대전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이 대전에 있는 이 기업의 관계자 수십 명이 지난 연말에 이은권 의원에게 그리고 지난해 6.13 선거 때는 허태정 후보 당시죠. 후보 후원에다가 후원금을 전달한 사실을 이제 선관위가 확인을 하고 그렇죠. 후원금 그 확인을 쭉 하죠. 네, 그렇죠. 확인했죠. 내역을 하고 7, 8월 동안에 이들을 상대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조사를 했는데 선관위에서 선관위가 조사를 하는데 한계가 있죠. 예, 아무래도 이 뭐라 그럴까요? 그 금성백조 직원들 조사를 하다 한 30명 정도 되는가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나름대로 한계에 부딪히다 보니까 이 선관위가 대전지검에다가 고발하진 않고 수사 의뢰를 한 겁니다. 원래는 선관위가 조사를 해서 원래 범죄 사실을 확인하고 그거를 가지고 보통 고발로 가는데 여기는 그것까지 확인하기 어려운 겁니다. 어려워서 수사 의뢰를 해서 19일 날 대전지검에서 이제 공안부에서 들어갔던 거예요. 대대적인 이제 압수수색을 했다는 얘기죠. 상당히 이 압수수색할 때 명수가 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는 고강도다, 좀 이례적이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말이에요. 이 쪼개기 후원금은 거의 그 국회의원들한테 많이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이게 이런 보통 그렇죠. 보통 단체장이라든지 광역단체장 이런 데는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은 그 전에 한번 보면은 작년 12월 올해 작년 12월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인천 길병원에 그 쪼개기 직원들한테 그 쪼개기 후원이 있었어요. 이것도 해서 여러 명이 구속되고 그랬어요. 막 10만 원, 20만 원씩 쪼개기 애들 많이 받다가 쫙 쪼개서 그죠? 그리고 올 1월 달에는 그 KT 아시죠? KT의 그 황창규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거기도 그런 게 있었죠. 국회의원 94명한테 쪼개기 후원을 해가지고 여기도 이제 문제가 됐죠. 문제가 돼서 구속도 되고 많이 돼 있어요. 지금요. 거기다가 이제 최근 얘기죠. 올해 그 한유총 한국 유치원 총연합회라고 해서 거기도 한참 그 유치원 문제가 터졌을 때도 거기에 나와 있는 게 한유총에서도 쪼개기 후원 의혹이 많이 있어가지고 수사가 갔었죠. 맞아요. 거기다가 최근에 엊그제 이게 이제 조선일보 TV 조선에서 이제 특종한 건데요. 한국 지역 난방공사에서 국회의원 22명에게 그 난방공사 노조원들을 쪼개기를 해서 그렇죠. 들어갔다고 해서 이제 이게 큰 사회 이슈가 됐었는데, 맞아요. 우리 지역에서 이 더군다나 이제 시장 그것도 이제 현직 시장이 시장 캠프 당시에 선거 지방선거 당시에 이런 건 참 이례적입니다. 사실은 또 하나가 지금 전임 시장도 어떻게 보면 재판 받다가 세월 다 가고 결국은 낙마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이 허태정 시장과 연결되는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더더욱 정치권에서도 화들짝 놀라는 건데 지금 정치자금법에 보면은요, 이 외국인이나 국내에 있는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대요. 개인만 돼 있습니다. 개인은 500만 원까지는 가능합니다. 이게. 근데 법인 자금은 들어갈 수 없게 지금 막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처벌 조항이 상당히 센 편인데 이게 정치자금법 수수죄로해서 법을 위반했을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는데 뭐 여기서 이제 직원들이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줬다. 그러면 문제는 없어요, 사실. 문제 없죠. 네. 그건 뭐 수사하면 나옵니다. 네, 수사하면 이제 지금 나오는데 아마 그 직원들은 개인 돈으로 이걸 했다라고 아마 얘기를 할 걸요. 그렇죠. 지금은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아직 뭐 이제 수사가 그러니까 회사가 조직적으로 개입을 해서 예. 회사 돈으로 빼다가 예. 야 너 얼마씩 줄 테니까 너들 여기다 넣어라. 그렇지. 예를 이렇게 들면은 했으면은 이건 뭐 떡 떨어지는 그거는 건데. 시킨 사람도 예, 문제가 예, 되고 예. 근데 낸 사람도 문제가 되고 지금 아마 그런 거 만약에 쪼개기 후원이 됐다면은 예. 그렇게까지 하겠어요. 물론 뭐 압수수색을 했으니까 예. 뭐. 근데 이제 선관위 조사까지 내용을 보면은 30명 가까운 그 금성백주 직원들이 임직원들이 30명 가까운 직원들이 100만 원 또는 150만 원, 200만 원씩 해갖고 5천만 원을 일단은 줬다는 거예요. 정황은 좀 의혹을 살만은 하네요. 상식적으로 보기에는 조금 많지요? 많은 거죠. 사실 개인 예를 들어서 한 2, 30만 원씩 쪼개기를 해서 뭐 한 200명이 했다 그러면은 그거는 뭐 조금 간혹 이런 경우는 있어요. 이 정치 10만 원씩 나눠서 하는 정치자금법에 10만 원은 이 정치자금 후원금을 개인이 내면은 그 10만 원은 나중에 경비 세금으로 처리해주면, 예. 아니 경비 처리가 세금으로 예. 뭐 개인이기 때문에 공제를 세금으로 해준다는 거죠. 세액에서 공제를 합니다. 예. 그래서 손해가 아니에요. 예. 근데 이제 20만 원이면은 10만 원만 되돌려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0만 원은 기부한 걸로 이제 보는데 뭐 그 정도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100만 원, 200만 원을 개인이 기부한다? 조금 갸웃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뭐 수사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금성백조라고 하는 건설업체가 우리 네. 지역에서 그 이미지가 굉장히 좋은 기업입니다. 제가 제가 알고 있는 엄청 좋아졌고 아파트가 네, 제가- 주부들이 가지고 싶은 아파트 1등이 네, 금성백조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네. 예미지라든지 뭐 이런 아파트 이미지도 좋지만은 예. 또 꼭 대전뿐만 아니라 전국에 가도 다 있습니다. 이 금성 요즘 많이 커졌어요. 예. 근데 경기도 동탄 같은 데도 거기다가 사업 내가 많이 기억하는 거는 이 회사가 어떤 이렇게 물품 거래를 하면은 현금 결제입니다. 옛날에 무슨 뭐 어음 주고 막 6개월 돌려서 막 그냥? 이런 거 없이 깨끗하게 그걸로 굉장히 이미지 기업 이미지가 깨끗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또 지역에서도 그렇게 지저분하게 뭐 문제가 생기지도 않고 또 정성욱 그 회장이라는 분이 그 뭐랄까 목수일부터 시작을 해서 완전 자수성가 하신 분이라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뭐 아주 철저하게 이렇게 하신 분인데 모르겠어요 지금 어떻게 우선은,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건에 연루가 됐다는 자체만 해도 좀 그렇네요. 우선은 그러다 보니까는 금성백조도 화들짝 놀라는 것 같습니다. 놀라고 이게 사실 뭐 이제 수사가 이제 뭐 본격 이제 그 뭐죠 압수수색 가져갔으니까는 더 이제 조사하면 나오겠지만 나오죠. 아무튼 금성백조 입장에서는 좀 치명상이죠. 그렇다면은 네.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성관이 수사가 의뢰를 해서 수사 예. 의뢰를 해서 검찰이 이제 수사가 들어갔는데 예. 그렇다면은 검찰의 칼끝은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허태정 대전시장을 겨누는 거냐? 아니면 또 다른 뭐가 있느냐? 참 그거는 저도 뭐 이렇게 딱 부러지게 말씀드리긴 참 어려운데. 근데 허태정 네. 시장은 제가 말씀 예. 중에 네, 죄송한데요. 네, 예. 얼마든지 왜냐하면 나는 그런 사실을 왜냐하면 이제 후보는 잘 몰라요 캠프에서 그 자금 뭐 이러는 거 누가 후원 들어오고 뭐 이런 것까지 할 새가 없어요. 뭐 정신없이 다녀야 되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후보가 몰랐다 그러면은 내가 볼 때는 뭐 크게 뭐 허태정 시장한테 이게 갈 것은 아니라고 봐요. 대대적으로 예, 그렇죠. 압수수색을 했다 그러면은 네. 쉽게 얘기하면 허태정 대전시장은 현 집권 여당 소속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당에 있는 광역단체장을 이걸 하려면은 내가 볼 때는 아마 우회 총장까지 보고가 됐을 겁니다. 이게 진행을 하려면은 제가 알기로는 근데 자 현 집권 여당의 이 시장한테 칼을 들이대려면은 그만한 이거를 갖고 있지 않으면은 또 그런 사람을 잡으려고 노력을 한다는 얘기는 지금 검찰 개혁
아까 개혁 예, 얘기했죠. 그렇죠. 예, 검찰 예, 개혁 예. 지금 뭐 저 조국 법무부 장관이 그런 숱한 비난을 받아가면서 검찰 개혁 해야 된다고 막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검찰 개혁은 뭡니까? 검찰의 힘을 뺀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뺀다는 빼서 얘기죠. 경찰한테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검찰은 가만히 넋놓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번 기회에 국민들한테 봐라, 우리 검찰이 이런 거악을 상대로 해서 이런 수사를 하고 있다. 라는 거를 과시성. 보여줄 수 있다. 보여주기성? 거기다가 대어를 낳게 되면은 만에 하나 이거는 엄청난 뭐 이거는 검사들도 보면은 뭐 소위 말하면은 단체장이 소위 이렇게 수사하면은 승진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 권선택 전 시장 예. 같은 경우 그 담당 검사가 승진을 했어요. 사실. 그리고 참 아이러니야 보면. 그 이 반면 교사로 좀 삼어야 될 게 우리 허태정 시장도 나는 그걸 보고를 못 받았으니까 아이고 뭐 그냥 하찮게 여기면 안 됩니다. 권선택 시장이 낙마한 이유가 뭐냐면은 시장직에서 물러난 이유가 처음 초동 그 대처가 좀 대처가 미흡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어디 뭐 컴퓨터 뭐 사는데 뭐 그러면 누군가 가서 아 내가 그걸 했습니다 하고서 하면 끝난 거야. 근데 아무도 나도 안 하고 다 도망가고 그 총무부장인가 뭐 이렇게 도망가고 하다 보니까 위에서는 부르고 위에 부르고 나중에는 권선택 시장까지 소환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안 되니까 별건으로 가가지고 그거 또 그렇지. 다른 건을 엮여서 끝내는 결국은 별건으로 내려오게 됐어요. 그 건하고는 그 건은 그 회계 책임자가 누가 저걸 받고 뭐 저 법의 처벌을 받고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해서 거기 총무부장이 도망가지 말고 아유 내가 그랬습니다. 내 돈으로 했습니다. 그러봐야 뭐 그렇게 큰 처벌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무마가 되고 시장직을 끝까지 유지를 했을 텐데 그거 초동 그 대처를 미흡하게 한 바람에 나중에 호미로 막고 가래도 못 맞고 포크레인도 못 맞게 되고 내려오게 된 폭삭 주지 않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허태정 시장의 혹시 그 캠프에 있었던 사람들도 관가하지 마시고 어떤 사안이 위기가 발생이 되면은 빨리 이걸 조기에 빨리 수습을 해서 더 이상 그 시장까지 안 올라오도록 정리를 하는 게 그분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뭐 근데 뭐 그러면 수사에 대비하는 무슨 대비책 알려주는 것 같아. 아니 왜냐면은 이게 압수수색 하다 보면은 별건이 나올 수가 있어요. 또 다른 건이 또 이 건 외에 또 다른 뭐가 있었네 막 이렇게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 건이 말입니다. 재미있는 게 사실 우리 금성백조가 이제 유력한 기업이고 또 영향력인 기업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지 처음에 이제 이게 언론에 보도가 될 때 사실 그 뭐랄까요, 이 회사 이름을 밝히느냐 마느냐가 언론사에서 엄청 고민이 많았던가 봅니다 이게. 우리 지역 언론에서는 A 업체 뭐 이렇게 B 업체, A 기업 뭐 A 업체 뭐 이렇게 했었는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예, 여기에 뭐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그거를. 네. 근데 이제 지역에서 보니까는 시티저널, 투데이 신문, 이건 서울에 있는 신문이라고 하는데 투데이 신문, 그리고 세계일보. 세계일보도 여기가 이 그래도 또 실명을 밝혔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금성백조를 좀 밝혔었고 지역의 신문들은 많이 왜냐하면 지역 기업이나 지역의 메이저 신문들은 대부분이 A 기업으로 그냥 넘어갔던 것 같고 A 기업으로 해서도 알 정도다라고 알아듣는 거고 아니면은 또 뭐 실명을 밝혀서 우리는 이제 이미 뭐 세계일보나 딴 데서 났기 때문에 그렇지. 근데 여기 유튜브에 이 뉴스 장터라고 그래서 거기서 이게 실명이 뉴스 장터에서도 아주 발빠르게 이 영상으로 만들어서 실명으로 딱 밝혀갖고 지역 사회에 또 역시 또 남다르다 이런 평가도 받고 있기도 합니다. 글쎄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꼭 이제 물론 나중에는 다 밝혀지겠지만은 이미 밝혀졌지만은 그렇지. 그거 실명을 얘기해서 뭐 국민의 알 권리 얘기하고 뭐 어떻게 보면 좀 감정풀이 속풀이 뭐 이런 걸로 하는데 사실 우리도 사실 이 금성백조라고 얘기하면서도 상당히 마음이 편치는 않아요. 그렇죠. 사실 지역 기업으로서 여기까지 성장하고 했는데 요즘 대전에 있는 기업들이 자꾸 떠나가는 추세입니다. 지금 이렇게 저렇게 떠나가는 이름들이 자꾸 나오니까는 뒤숭숭하고 못해요 사실은. 근데 지금 그나마 남아있는 게 지금 뭐 계룡건설하고 금성백조 건설회사 뭐 얼마 없어요 지금. 그렇죠. 얼마 없고
나머지 본사들도 몇 개 없습니다. 지금 다 나갔어요. 그러면은 예, 제가 그런 차원에서 좀 안타깝긴 합니다. 예. 제가 볼 때는 제가 이제 그냥 개인 생각입니다. 네. 왜냐하면은 더 큰 계룡 건설이라든지 이런 유수의 그런 기업들도 이런 거에 연루되지 않거든요. 그럼 뭔가 그렇지, 다 사실은 정무적인 그렇지. 판단을 하는 부서가 있어서 어떻게든 간에 해결해 왔을 거란 말이에요. 맞아, 그러면 맞아. 여기가 만약에 쪼개기 후원이 사실이라면 네. 이제 제가 이제 뭐 가정하에 얘기를 합니다. 뭐 밝혀지겠지만은 그렇다면은 여기가 꼭 요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러니까는 내가 보기엔 내부적으로 이게 성장통이요. 그러니까 소위 이런 말하면 거에 대한 대처 능력이 약한 거예요. 네. 예, 그죠? 예, 굳이 이렇게 이거 다 들통나는 걸 뻔히 알고 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고수들은 그렇죠. 이렇게 선관위에서 예를 들어서 그럼. 직원들 쭉 이렇게 몇십 명이 예. 돈 뭐 100, 150 뭐 이렇게 들어가면은 뭐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 이상한 거죠. 쭉 근데 알아보니까는 이용건 의원도 지금 수사가 들어갔나요? 또 재밌는 게 예. 아니 이용건 뭐 연말에 아니, 뭐 했다며요. 그렇죠. 이은거 우선은 수사가 금성백조에 이걸 받아서 우선 체크를 하는가 보다. 왜냐하면 이은건 의원이나 이쪽에 그 허태정 시장 당시 후보였지만은 시장 쪽에서는 다 기록이 남아 있어서 더 이상 볼 것도 없어요. 여기는 우선은 들어온 건 사실이니까는. 그렇죠. 다만 여기서 이제 조사가 될 부분은 금성백조 것을 먼저 조사한 다음에 다 이 금성백조하고 대전시, 금성백조하고 이은건 의원님 사이에 뭔가가 있었느냐가 이제 다시 알아보겠죠. 수사가 그렇죠. 되겠죠. 이제 그 동안에 뭐 예를 들어서 그 후원금이 들어오고 나서의 그 이제 광급 공사 실적, 수주 예를 들면 뭐 그런 실적이라든지 거 이제 뭐 이런 보겠죠. 게 어떤 인과관계가 어떻게 돼 이런 걸 조사를 하겠죠. 예, 그래서 예, 그렇죠. 대가성이 있어야지. 예를 들어서 후원금 열심히 했는데 뭐 돌아오는 게 없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기업. 어쨌든 우리 지역 기업이 이런 데 연루돼서 혹시 더 크게 가야 될 일에 그죠? 그 일을 또 못하고 위축이 되고 하면 아무래도 그렇지. 이것도 좀 우리 지역 경제에 안 좋은 거고 어쩌면 지금 경제가 굉장히 안 좋은데 이 지역 기업에 있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무슨 실익이 있는지 물론 범죄가 잘못된 거는 물론 예, 그렇죠. 해야죠. 근데 이게 지금 검찰에서도 안 할 수가 없었던 게 선관위에서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수사 의뢰를 했는데 이거 뭐 안 갈 수가 없는 거고 뭐 선관위 입장에서도 또 선거 자금을 갖다가 체크하는 과정에서 나오다 보니까는 이런 일이 좀 벌어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쪼개기 후원이라는 게 그 참 뭐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국회의원들한테는 늘 꼬리표처럼 따라다니고 그렇지. 어떤 입법상의 자기들의 그 뜻대로 해주는 사람을 그냥 돈으로 맞아. 주기가 뭐하니까 후원 제도를 해가지고 그것도 내가 주면은 최고 500밖에 안 되니까 못 되니까는. 여러 사람 나눠가지고 보통 뭐 몇 천씩 이렇게 이제 주는 건데 그게 뭐 무죄 받은 격도 있고 유죄인 경우도 있고. 유죄인 경우도 있고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예, 전에 이명수 의원 그쪽 라인에서도 그걸로 한동안 있다가 무죄가 됐었죠. 예, 그렇죠. 언젠가. 예. 아무튼 쪼개기 후원은 우리 지역의 정치 후원금 문제에 있어서는 뭐 지금 계속 얘기가 아주 뭐 제가 좀 전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런 뭐 KT 문제, 한유총, 인천 길병원 뭐 최근 것만 해도 뭐 그동안은 부직이 쓰고 그렇죠. 근데 광역단체장 캠프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사실 그때 그 후원금 이제 광역단체장들 후원금 모집하지 않습니까? 선거 때 그때 이게 개설하고 하루 못 가서 빨리 완판했어요? 완판돼서 마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긴 뭐 대부분의 유력한 후보고 허태정 후보가 뭐 거의 당선 거의 뭐 그냥 된다고 출마 뭐 아마 이 뭐죠 들어가기 전부터 여론조사 나왔었으니까 50%뭐 넘고 계속 그러니까요. 넘게 그러다 나왔고 보니까는 빨리 좀 마무리가 됐죠. 근데 그것이 이제 됐었는데 그런 사이에 또 이런 일이 있었네요. 아무튼 이 정경유착인데요. 이것도 만약에 사실이라면 요런 그 정경유착되는 거는 고리를 끊어야 됩니다. 사실 이거는 이런 부분들은 각자가 정치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맞아요. 좋은 일은 아닙니다. 사실. 맞아. 예. 어쨌든 간에 우리 지역 기업이 이런 데 연루됐다는 게 좀 안타깝고 또 우리 지금 잘하고 있는 또 대전 시정을 이끌고 있는 허태정 시장한테도 또 만에 하나 이
칼끝이 글로 거기까지 뭐, 된다면은 예. 이것도 우리 대전 시민들의 불행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잘 수습되기를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